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의 아침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를 보니까 좀 있으면 비가 올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시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는 조금 좋았는데 아침부터 살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 지지선이 5,850달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트코인의 반등세는 뚜렷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 반등은 있었지만 거래량의 상승이 있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6,000에서 6,400달러 구간에 묶여 있는 투자자가 비교적 적음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소수의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 시세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소수의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라고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했지만 이제 고래들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만 31일 이제 새벽 5시경 나타난 역해머형 패턴은 지난주 6,500에서 6,900달러 구간에 여전히 강한 저항선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채 6,500달러에서 보합 흐름을 보인다면 반락에 이제 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세가 강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단기 지지선은 5,850달러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134달러 선을 터치하기 전 거래량이 터졌으나 144달러 밑에 구간에서 정체된 후에 거래량이 빠르게 축소됐다면서 13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134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34달러를 돌파를 했죠. 135.18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5,850달러에 지금 돌입을 하려면 한 700달러 이상 하락의 큰 폭의 하락이 있어야 되죠. 거의 10% 이상 하락을 해야 되는데요. 5,850달러 지지선 좀 낮은 것 같죠. 요 정도면은 지금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데이터에서는 이더리움의 투자자의 82% 굉장히 높은 비율의 숫자의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장 가격보다 이제 비싸게 구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다른 코인들 메이저 탑10 코인들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가격보다 조금은 더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의 투자자의 82% 이상이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표에 따르면 상황은 곧 악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온체인 연구 분석 회사인 인투더블럭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전체 주소의 82%에 해당하는 3021만 개의 이더리움 주소가 돈을 잃었다. 그러니까 투자금보다 더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 가격보다 이더리움을 더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더리움의 가격 같은 경우는 2017년 말 1,400달러까지 거래됐던 그때보다 90% 이상 떨어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에는 80달러까지 떨어졌죠. 지금은 135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250달러에 거래될 때 대부분의 이더리움 주소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더리움 주소가 이제 714에서 그러니까 10% 전체 주소의 한 10%가 714에서 1340달러 사이에 이제 암호화폐를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더리움을 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의 지표는 약세 신호를 보여준다. 단기 하락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 또한 올해 들어 이더리움의 보유 상위 100위권 주소들인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2020년 들어서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계속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라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그 이상의 분들이 더욱더 비싸게 사지 않았나. 아까 말했던 700에서 1300달러 사이에 구매를 했다는 것은 보통 이제 투자 시기가 2017년 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때부터 2018년 초때, 그때 사이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그때 폭락이 있은 후에 그냥 계속 장기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은 굳이 이더리움이 아니어도 다른 암호화폐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마 전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반토막,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자산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때 비트코인 폭락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구매량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관한 내용, 폭락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폭락 당시 개인 투자자의 구매량이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최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죠. 네, 코인베이스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번 달 비트코인 폭락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구매량이 뚜렷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측은 일반적으로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량이 매도량보다 60% 많지만, 네, 이번 비트코인 폭락 당시 오히려 매수의 이제 수치가 67%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탄생할 당시를 회상해 보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코인베이스는 13일 비트코인 폭락 후 48시간 동안 코인베이스에 입금된 암호화폐 물량이 13억 달러 규모로 평상시보다 이제 5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 5배에는 아마 테더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테더가 거의 한 달 동안 19억 개가 이제 추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네, 테더의 발행도 포함된 수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의 폭락 당시 개인 투자자 구매량이 급증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자산에 있던 네, 투자자 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위한 움직임의 이런 매수 신호로 많이들 보고 있었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바닥이 확인됐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폭락 이후에 암호화폐 바닥이 더 밑에 저 지하실에 있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저번이 암호화폐 바닥이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양립이 되었었습니다. 네, 한번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바닥이 확인됐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암호화폐 분석 전문 업체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바닥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네, The bottom is confirme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플래시 크래시, 즉 이제 갑작스러운 하락은 끝났다,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 그리고 세계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계없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적어도 현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닥이 하락할 때 이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났을 때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다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 때문에 네, 이렇게 세계 주식시장에 벌어지는 일과 관계없이라는 걸 굳이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글로벌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때가 지금 비트코인이 좀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네, 금과 같은 이제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더블 딥으로 향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더욱더 크게 이제 바로 앞서 언급한 바닥 확인과는 다르게 좀 더 크게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한번 볼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31일이죠. 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800만 원까지 다시 급 반등을 했었는데 이제 거래 개시 직후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조기 실시의 기대로 매수가 선행한 다우존스 공업 평균 지수 30종 평균의 가격 변동을 받아 비트코인의 시장도 동반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적었네요. 네, 그러면서 난이도 조정을 거쳐 재부 상한 해시레이트 추이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난이도가 많이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 난이도가 얼마 전에 역대급의 이제 퍼센테이지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있어서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성립한 2조 달러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의 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가 중심이 되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에 따른 실물 경제의 장래 불안으로 인해 현금으로 되돌리는 자산 현금화의 수요에 영향을 받기 쉬워 매도 국면에서의 주식 시장과의 이제 상관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확인하면 향후 주목 포인트가 미 달러 7,100에서 7,200달러 부근의 주요 저항선을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앞서 나왔지만 거래량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400달러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더블 딥이 될 우려는 불식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블 딥 같은 경우는 경제 침체 후에 잠깐 회복기를 보이다가 요즘같이 경제가 엄청 하락을 했는데 잠깐 반등을 보였죠. 이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은 조금 더 깊게 하락을 한다. 좀 더 깊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SV의 이제 반등률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40일이면은 5월 한 초반이겠죠. 한 초중반 정도의 비트코인의 반감기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상승을 위한 재료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반감기 때 가격이 더욱더 높게 상승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 아마 여러분들 태국 시암 커머셜 뱅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암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이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아주 오래된 이제 태국의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암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는 2020년 올해 1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올해 4개국으로 이제 4개국으로 확장 계획이다. 이러면서 이 시암 커머셜 뱅크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제 동남아 시장의 시장을 좀 더 꽉 잡겠다. 이런 유통 경로를 우리가 꽉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시암 커머셜 뱅크가 해외 결제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 같은 경우는 SCB Easy라는 이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 즉각적이고 저렴한 해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리플렛을 통해 개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기사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리플이 런칭을 했다. 엑스보더 앱을 with 그 태국 커머셜 뱅크와 함께, 즉 여기서 엑스보더 앱이라는 것은 그 리플렛의 기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앱을 만들었다 이 얘기겠죠. 그 말은 앞서 언급했던 개발 중이던 SCB Easy라는 앱을 런칭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한 사람당 휴대폰을 뭐 한 개만 들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뱅킹이 태국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리플렛과 제휴를 한 후에 이제 SCB 태국 시암 커머셜 뱅크를 이제 SCB라고 부르겠습니다. SCB와 리플렛의 제휴를 통해서 태국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죠. 태국에서 리플렛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태국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딥머니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리플은 이제 SCB를 위한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결제 앱을 런칭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국이 모바일 뱅킹 사용자 부분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SCB의 디지털 솔루션은 고객들에게 수요가 항상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리플렛 기술을 이용하여서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적으로 국경을 넘는 크로스보더 이용을 할 수 있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저렴하게 싸게 보낼 수 있다.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뭐 태국의 노동자 수, 이주 노동자 수는 뭐 500만 명이다. 680억 달러다. 리플렛 좋다. SCB 파트너십 잘했다. 뭐 잘했다. 뭐 이런 내용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사업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투자자분들은 XRP의 가격 상승에 견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현재 지금 XRP라든지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맞게, 움직임에 맞게, 호재에 맞게 상승 및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거의 60% 중반대에 육박하죠. 이 높은 도미넌스가 한 40%까지 하락을 해야 각자의 움직임에 맞게 상승 및 하락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리플렛 참, 그리고 리플사 그리고 XRP 참 많은 욕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코인인데, 이러한 리플사의 사업 확장이 XRP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4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황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4억 달러, 하나로 치면 4,8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1일 보도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소식통은 이번 주 관련 현금 주식 인수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 최대의 빅딜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나온 기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크라켄의 CEO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이후 오히려 직원을 늘렸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스릴 같은 경우는 음성 데이팅 앱 굿나잇 서비스의 결제를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그 결제 산업이 뭐 이런데 희한한 데까지 또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법안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과는 봄 이후에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나톨리 악사코프 이제 러시아 두마 의회 금융시장위원회 주석은 암호법 법안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2020년 봄 전에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연기된 것은 정부 부처 간 새로운 자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반대한 반면 두마는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네요. S&P 500 지수 또한 0.57% 하락하며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마지막에 보낸 코인마켓캡 가격을 보고 있는데, 이 코인마켓캡이 바이낸스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죠?
영순이 뭔가 희한한 게 생겼는데, 네, 이게 뭘까요? 네,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0, 1, 2, 3, 4, 네, 뭐 희한한 코인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일단은, 네,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2% 이제 하락을 하면서 6,300달러대, 네, 이더리움이 0.14% 하락을 했습니다. 133달러대, 리플 XRP가 1.03% 상승하며 0.17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0% 소수점 아래로 없는 게 깔끔해 보이지만 매우 높은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루빨리 40%가 이제 내려가야 될 텐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자금의 대규모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을 하면 되는데, 네, 두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죠. 네, 65%참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